투데이 증시 이슈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1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9% 감소하면서 시장의 예상치인 0.2% 감소를 뛰어넘었습니다. 소매 판매의 부진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난 가운데 10년물 국채 금리도 4.5% 이하로 떨어지며 기술주에 대한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가 AI 기반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신규 부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타는 신규 부서를 통해 컨슈머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연구 개발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가 주도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북유럽 국가와 방산 협력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으로 유럽의 방위력 강화가 시급해진 만큼 K방산이 북유럽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납기기일 준수와 가성비 높은 가격으로 호평을 받으면서 K방산의 추가 시장 개척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에게 줘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저희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면 좋을지 알아봅니다.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 밀착 취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방송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식광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밀착 종목까지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장 체크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릭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자, 국내 증시 요즘 흐름이 굉장히 견조하고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수익 잘 보고 계십니까? 자, 우리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팍스 통신망에서는 지난주 그야말로 축제였습니다.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이라도 꼭 참여하셔가지고 그 축제의 주인공이 꼭 돼보시길 바랍니다. 네, 월요일 주식광장 에릭 대표님과 함께 힘차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지만요, 지난주 방송 이후부터 오늘까지 팍스통신망 안에서는 대표님이 방송에서 공략해주신 종목들이 말 그대로 날아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이런 종목들을 놓쳤다라고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방송에서 항상 새로운 공략주를 가지고 나와주시죠. 오늘 방송 공략주에만 집중을 하셔도 다음 방송에 나오시기까지 그 축제 분위기에 여러분이 같이 하실 수 있으니까 50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마감된 국내 증시 상황부터 대표님과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의 상승 흐름을 오늘도 이어가면서 국내 증시도 새로운 한 주를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0.75% 상승하면서 2610선으로 오늘 마무리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1.61% 상승한 768선으로 오늘 장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무려 3개월 반 만에 2610선을 회복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유예에 대한 안도감이 퍼진 상황이고요.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종전 협상 기대감이 시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양시장이 상승 마감하기는 했지만 그 안에서 또 어떤 부분을 되짚어 봐야 될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은 오늘장 흐름 어떻게 조금 바라보셨을까요? 네, 오늘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미장이 휴장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외국인은 관망세를 보였죠. 그러한 흐름 속에서 달러가 굉장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불거진 이 우크라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유로화를 끌어올리면서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이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엔화가 또 GDP 관련되어서 다시 한번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달러를 또 누르는 흐름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한 흐름이 결국은 원화 강세 그리고 환율에 대한 안정화를 만들어내었고 결국 투심을 굉장히 또 개선시키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었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흐름 속에서 외국인이 또 관망세를 보였다고 말씀드렸죠. 해서 기존에 또 강세를 보였던 업종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움직임을 보여줬고 최근에 이어지는 이
기존 강세 업종의 순환매가 지속되는 흐름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전반적으로 또 미국 금리 관련된 인플레 관련된 경제 지표들이 또 일정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 이렇게 급등 그리고 단기적으로 상승 흐름을 만들어 온 국내 증시가 일정 구간 숨고르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염두에 둔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오늘 밤에 뉴욕 증시는 대통령의 날로 휴장을 할 예정입니다. 내일의 국내 증시도 그래서 숨고르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내일장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이런 예측대로 조금 숨고르기가 나타날까요? 뭐 내일 당장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원화 그리고 환율이 굉장히 안정을 찾다 보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기술주들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제약도 굉장히 상승 그리고 반등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는 또 일정적으로 배터리 관련된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죠. 그런 측면에서 흐름상 굉장히 유리한 국면에 있다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증시 전반적으로는 숨고르기 양상을 띌 수 있는 주간이기 때문에 너무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그래도 일정 구간 눌린 구간에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겠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자,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 또 연준의 회의록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증시가 어느 정도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 또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연준의 회의록 공개,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네, 해서 최근에 인플레 관련된 지표들이 어쨌든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후퇴시키는 결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결정적으로 우크라 종전이라는 부분이 인플레를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작용을 하고 있지만 미 경제 지표 자체의 수치가 그래도 인플레를 완화시키는 수치로 나와줘야 정말 증시가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표 하나하나에 그리고 FOMC 의사록 같은 또 인플레 금리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끊임없이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변동성에 대한 또 대비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연준의 회의록 안에서는 뭐 어찌됐든 지난번에는 금리가 동결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다음번에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회의록 안에서 여기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정도의 발언이 나올 것이라고 조금 예상하실까요? 해서 지금 뭐 시장 전반적으로 올해 추가적으로 한 번 정도의 더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일정 구간 상승을 해온 부분이 있는데 네.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또 굉장히 후퇴가 되었지 않습니까? 네. 해서 당장에 이런 금리 인하가 진행된다라는 스탠스보다는 일정 구간 인플레가 잡혀가면서 고려할 수 있다 정도의 뉘앙스만 나와줘도 시장은 지금의 강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경제 지표들에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경제 지표들이 조금 더 금리 인하에 힘을 실어주는지를 시간적인 여유를 보면서 여러분이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증시 단기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사실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이렇게 연준 회의록 공개도 있고 어느 정도의 변수는 조금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리스크를 조금 최소화할 수 있는 조금 그래도 안정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어느 쪽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대비를 하셨어야죠. 지금과 같이 변동성이 심한 시장이라는 것을 미리 인지를 하시고 추가 매수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안 된 상황에서 시장의 변동성을 받았을 때에는 지금이라도 일정 구간 손절가에 대한 라인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 보고 있습니다. 해서 시장이 분명히 흔들리면서 아래쪽으로 갔다가 강한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은 굳이 그런 변동성을 겪기보다는 지금 비중적으로 대응이 안 되셨다 하셨을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본인이 버틸 수 있는 구간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런 목표나 전략 없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손절 라인을 명확하게 세워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손절 라인 말고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 말고 신규로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도 당연히 있잖아요. 신규로 진입을 한다면 뭐 아까 말씀하셨던 2차 전지 쪽을 노려보는 게 좋을까요? 2차 전지 이미 올라올 종목들은 저항대 상단에 있는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과 같이 금리 인하 그리고
환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뭐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업황, 캐즘 업황이 또 바닥을 쳤다. 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오고 있죠. 결국은 지금 또 일정적으로 배터리 관련된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한 명분을 가지고 주가를 일부 끌어올리는 모양새입니다. 해서 지금의 반등이 추세를 바꾸는 변곡점이다 확신하시기보다는 종목들 각각의 종목들의 이슈들을 체크하시면서 수급적인 흐름 보고 대응을 하셔야 말씀하셨던 부분들의 대응 방법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전반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목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그 안에서 종목별 옥석 가리기는 당연히 필요해 보입니다. 이 안에서 확실하게 눌림목이 나타나면서 반등의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종목일지 여러분이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면서 추가적인 대응 전략들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대표님과 함께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 외국인들은 또 어떤 종목을 사들였는지 외국인 순매수탑 5 종목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의 5가지 종목 살펴보시죠. 자, 1위부터 5위까지의 종목입니다. 자, 오늘의 흐름만 놓고 본다면요. 5위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개별 이슈로 8% 올랐고요. 한화비전도 7% 그리고 HLB도 5% 오르면서 강세였습니다. 1위인 SK하이닉스도 1% 가까이 올랐습니다만 기아는 오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이렇게 외국인이 많이 샀다고 하면 저 종목들은 다 올랐겠거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앞으로 무조건 전망이 좋다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순매수탑 5 종목들 보면서 우리는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해서 오늘 시장에서 또 외국인이 강하게 사모은 종목들이 어떤 것이냐를 체크하는 부분은 결국 지금 시장은 기관이 주가를 떠받치면서 일정 구간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지만은 네. 거기에서 폭발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주가 종목들의 수급 흐름을 봤을 때에는 결국은 외국인의 수급이 필수적입니다. 해서 여전히 국내 증시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외국인의 수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이렇게 또 단일 거래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다고 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무조건 확신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네. 결국은 이러한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연속적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냐라는 부분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여타 종목들을 굉장히 상단에서 부담이 되는 위치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전반적으로 최근에 강세를 보인 그리고 지난주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에 다시 한번 이러한 외국인 순매수 흐름이 포착된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가지 종목 중에서 가장 유리한 종목은 하나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외국인 순매수 종목들을 같이 볼 때 우리가 항상 살펴보다 보니까 겹치는 종목들이 계속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계속해서 눈에 띄는 종목이 좀 고점에 있다, 고가의 영역에서 놀고 있다 이렇다면 그 종목을 그냥 따라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 업종을 조금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해서 이렇게 저희가 뭐 방송마다 외국인 순매수를 살펴보지 않습니까? 네. 해서 그 종목이 이미 박스권 혹은 고점 상단에 도달하기 전부터 네. 관심을 가지셨어야죠. 이미 늦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5가지 종목들 중에서도 여전히 유리한 종목이 있잖아요. 네. 해서 그러한 종목들을 좀 더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5가지 종목 가운데서 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은 어느 정도 그냥 조금 치워놓고 오히려 우리가 들어가기 좋은 종목을 살펴보자라는 말씀이실까요?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5가지 종목 가운데 저희가 또 항상 대표님의 원픽 종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는 우리가 지금 들어가기에 괜찮은 에릭픽은 어떤 걸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어떤 종목일까요? 네, 5가지 종목 중에서 또 뭐 이 종목을 선택했다고 했을 때 일부 의아해 하실 분들도 계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 현재 구간 가장 유리한 종목은 HLB입니다. 오늘도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해서 상승을 하면서 차트 보시면은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을 돌파 시도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이 지금과 같은 강세 올라온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라고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굉장히 많고 HLB는 사실 주가 흐름이 굉장히 지저분한 종목 중에 하나이죠. 해서 그러한 측면에서 고려를 해본다 할지라도 지금의 구간에서 조금 더 흔들 가능성도 있지만은 최근에 보여줬던 개파락한 구간을 주가적으로 어쨌든 다 메꾸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해서 최근에 보여준 거래량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보고 있고 지금부터 우리가 이 종목을 굳이 쫓아 들어가지 않더라도 전략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최근에 보여줬던 이 저점을 높이는 움직임 그리고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으로 돌파 시도를 하는 움직임은 긍정적이다 보시면 되겠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종목 주가 움직임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해서 이 구간에서 물량을 터는 주가 흐름도 감안을 해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분할 매수 필수적이다 보고 있는데 최근에 보여줬던 이런 움직임을 감안했을 때 준비된 전략이 있습니다. 해서 기존의 방송에서는 전략을 다 공개해드렸죠. 다만 이제 제가 일주일에 한 번만 이 박스 통신망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 이 에릭픽 종목, HLB 그리고 밀착 종목 2가지까지 총 3가지 종목을 이번 주에 제공을 할 예정인데 3가지 종목 다 히든 종목으로서 박스 통신망에 들어오셔야만 또 전략을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전략 HLB 저와 함께 공략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방송 중에 그리고 지금 바로 박스 통신망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이 종목 그리고 공략하신 이후에 다음 주 함께 또 수익 리뷰 해보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는 외국인 순매수탑 5 종목 가운데 에릭픽 종목의 자세한 가격 전략이 팍스 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이 됐습니다.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고요. 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장중에 대표님의 전략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HLB 당장에 내일 바로 오른다 이런 얘기 아니라는 거 다들 아셨겠죠. 오늘의 이 외국인 순매수탑 5 종목 가운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장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는 거를 체크를 해주신 거고요. 앞으로 시장 흐름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대표님의 전략에도 수정사항이 생길 가능성 당연히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사항이 생길 수 있는 가격 전략들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오픈해드릴 예정이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셔서 분할 매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목표가까지 끌고 갈 수 있는지를 꼭 두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외국인 순매수탑 5 종목 중에 에릭픽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는 대표님의 밀착 종목도 2가지씩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들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자, 지난주에 팍스통신망은 말 그대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보유 중인 종목들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신규로 공략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또 한 번의 상승률을 가져가셨을 것 같습니다. 자, SY스틸텍 2월 6일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는데 바로 10% 가까이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한화엔진도 2월 4일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지만 현재도 보유 중이면서 25% 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밑에 계속해서 보이는 것처럼 12월, 1월, 2월까지 꾸준히 방송 공략주들로 탄탄한 수익을 챙겨주고 있으십니다. 기본적으로 2자릿수대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 보고 있으시겠죠.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대표님의 전략을 받아가시면요.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계속 오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3차 목표가까지 대표님께서 다 제시를 해주십니다. 사실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다 보면 조금만 올라도 이제 조정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조바심이 생겨서 바로 팔아버리죠. 그런데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수익률이 100% 정도에 달할 때까지 같이 끌고 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100%에 가까워지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자, 오늘 수익 리뷰로 만나볼 종목이 정말 상승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렇게 놔뒀다면 100%까지 이제 가는 거는 시간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일까요? 네, 해서 오늘 또 살펴볼 수익 리뷰 종목 보기 전에 저도 수익률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SY스틸텍 상승률 9.89% 보여줬습니다. 자, 해서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한 구간은 5% 내외입니다. 해서 상승률 기준으로 표기를 하다 보니까 9%를
상태로 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공략해서 또 실질적으로 수익 달성을 한 구간은 종목별로 좀 차이가 있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엔진 여전히 보유 중입니다. 그래서 2월 4일 23,000원에 또 접근을 해가지고 최고가 기준으로 25% 또 상승 구간을 보여줬죠. 여전히 구간 중이고 보유 중이고 뭐 포트적으로 봤을 때에도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섹터 내에서 핵심적인 종목들 그리고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종목들을 접근한 이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약을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정말 지난주는 굉장히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진입한 지 또 기간이 좀 지났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추구하는 이 선침해가 지금에 있어서 시장에서 실현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꼭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 세트랙 아이 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고가 55,000원 달성을 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전히 보유 중이고 고점 기준으로 34%대 이상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수익 실현을 했죠. STX 엔진 1월 7일 진입을 해서 또 36%대 또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해서 지금 현재 같이 팍스통신망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좀 의아해 하셨어요. 제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종목들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니까 언제 갑니까? 이 종목 좋다고 했는데 언제 갑니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아무도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히 기다리십니다. 왜? 기다리면은 더 올라가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또 기존의 강세 업종들이 굉장히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더 이상 어디서 쫓아가야 될지 가늠을 하기 힘들 정도로 고점 부근에 있습니다. 시장판도 바뀌었을 때에는 이 종목들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차익 실현할 수 있겠죠.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시장이다. 오히려 이렇게 상승 장임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시장이다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 제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은 일정 구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두 자릿수 그리고 두 자릿수 이상 그리고 놔뒀을 때에는 추가적인 돌파까지도 염두에 둘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필요하신 분들 본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방송 중에 꼭 참여하셔가지고 본인이 필요하시는 부분들 본인이 스스로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네, 에릭 대표님 하면 선취매 그리고 단기 스윙 이 키워드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진입하고 나서 마음 편하게 놔두기만 하면 그 종목들은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수익률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기본적으로 두 자릿수인 것도 맞지만요. 제일 적은 게 16%고요. 많게는 지금 90%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2월 말부터 해서 아직까지 1개월 조금 넘은 기간이라는 거 다들 알고 있으시겠죠. SY 스틸텍은 9%밖에 되지 않았냐라고 하시는 분들 2월 6일 방송에서 공략을 했었던 겁니다. 보유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두 자릿수가 되지 않았을 뿐이고요. 계속해서 공략을 해 나가고 있는 종목들은 꾸준히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이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주식시장을 들여다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에릭 대표님의 전략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묵혀두기만 하면 계속해서 수익률을 챙겨주는 종목, 효자 같은 종목이 될 테니까요. 앞으로는 대표님의 전략으로 효자 종목들을 2개, 3개, 4개 그 이상씩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유일 로보틱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떤 지점에서 접근을 했었는지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랑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네, 해서 뭐 조금 시간이 진입한 지 좀 지난 종목이지만 여전히 고점을 깨고 상승 흐름을 견주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 로봇 섹터 내에서 우리가 함께 공략한 이 유일 로보틱스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해서 제가 12월 24일 그리고 26일 그 주에 연속으로 같은 지점에서 소개를 드리고 이거 꼭 사시라 두 번이나 또 소개를 드렸습니다. 해서 그때 함께 하신 분들은 진입을 하셨죠. 2,740원, 27,400원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진입한 이후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갭 상승했죠. 굉장히 로봇 섹터의 초입
상승 구간이다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종목 상승한 이후에 이 부분이죠. 35,000원 부분에서 또 일정 구간 분할 매도로서 수익을 미리 챙겨뒀습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좀 걸렸지만은 다시 한번 갭 띄우면서 어떻습니까? 고점 기준으로 52,300원 달성을 하면서 그 이후에 오늘까지도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로봇 섹터 상승 흐름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절반 물량을 보유 중인 종목이고, 오늘까지 고점 기준으로 90%대 이상 상승을 했는데 시간 내에서 보니까 또 8%대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 100% 채우고 마무리를 할까 생각 중인데, 이렇게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냅두면 냅둘수록, 그리고 묵히면 묵힐수록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항상 저는 밀착 종목으로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고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종목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이렇게 조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높은, 그리고 굉장히 강한 상승률을 챙기시든지, 혹은 개인의 성향에 맞게 짧은 기간에 그 상승 흐름을 이용해서 치고 빠지든지 들어오시면은 어쨌든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준비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팍스통신망에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일 로보틱스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봤는지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말 확실한 선취매 종목이었죠. 저점을 다지고서 장기 이평선 위로 올라오려는 모습이 나타날 때 그때 바로 진입을 시도를 하셨고요. 로봇 섹터의 강력한 화력을 제대로 수익으로 만끽할 수 있게 만들어준 종목이 됐습니다. 이때부터 팍스통신망 안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수익으로 정말 파티 아닌 파티를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혹시나 유일 로보틱스의 이 추가적인 상승분이라도 내가 수익으로 챙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서 추가적인 전략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여태까지 90%나 올랐다고 하는데 이걸 내가 지금 들어가는 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도 잠시 후에 로봇과 관련된 밀착 종목 하나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 두발주도 얻어 가실 수 있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밀착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식광장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앞서서 만나봤던 외국인 순매수타 5 종목 그 가운데서 에릭픽을 만나봤었죠. 이 에릭픽에 가려져 있었던 자세한 가격 전략들 다 받아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만나볼 수 있는 밀착 종목 두 가지의 정확한 종목명부터 가격 전략 모두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이 50분까지만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대표님이 말씀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너무나도 많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밤 10시 40분부터 라이브 방송을 따로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이 라이브 방송 안에 들어오시면 방송에서 못 다 들은 얘기들 더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고요. 방송 중에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이런 부분들도 라이브 방송 안에서 같이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의 QR코드 얼른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만나볼 수 있는 밀착 종목 첫 번째를 향해서 먼저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부터 팩트체크 들어가 보시죠. 자, 페이스북의 모 회사인 메타가 AI 기반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신규 부서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을 테슬라가 주도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난주에는 구글도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규모를 투자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여기에 이제 메타까지 합심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런 로봇 관련주들 뭐 휴머노이드나 의료용 웨어러블 정말 좀 다양하잖아요, 종류가. 성격도 제각각일 것 같은데 그럼 지금은 휴머노이드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된 걸까요? 그렇죠. 지금 미국 빅테크들이 핵심적으로 계속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은 AI의 정점이다 할 수 있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또 의료용 AI와 관련해서도 의료용 쪽에서 또 로봇도 부각을 받기도 했었는데 좀 넘어왔다고 봐야 되는 시점인지. 아니죠. 로봇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는 흐름이고 또 최근에는 동반 상승을 하는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로봇 산업에 대한 팽창이 관련주들에 있어서 실적적으로 그리고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보시면 되겠고 그럼 요즘에는 로봇이 다 좋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무거나 골라 잡아도 되는 걸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뭐 아무거나 골라 잡으셔도 저 같으면은 수익을 낼 자신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좀 전문가시니까요. 힘들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지금 로봇 아무거나 잡아도 수익 낼 자신이 있습니다. 다만 또 조금 더 얘기를 드리자면은 네. 뭐 의료 AI 로봇 관련해서 또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최근에 또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네. 전립선 또 수술에 이 로봇이 활용되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는 수술에까지 로봇이 다 진행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사람을 뛰어넘는 섬세함과 정확도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실생활에 굉장히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더 이상의 먼 미래가 아니죠.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더 이상 먼 얘기가 아닙니다. 결국은 굉장히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또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 올 상반기 정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 로봇 관련주들의 주가를 폭발적으로 상승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만 중요한 것은 끝을 모르고 올라가는 주가는 없습니다. 그렇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히려 더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고점인데 지금 사도 되나 아니면 뭐 샀는데 내가 사면 떨어지니까 내가 사면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사실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들은 손에 꼽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게 느끼신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여전히 또 주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는 구간에서 머물고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해서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아무리 좋고 아무리 좋은 수급 흐름과 또 지지를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래도 주가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또 접근하셔야 어느 정도 리스크에 대한 대비도 할 수 있다는 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로봇 관련주들을 생각했을 때 약간 망설여지는 게요. 모든 종목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는데도 조정이 나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최근에 이런 조정이 끝난 건지 확실하게 반등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확신을 가질 만한 시점이 된 건지도 궁금해요. 그렇죠.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국내 증시가 로봇 관련돼서 전반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말씀하셨다시피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어느 구간에서 머물러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그 말인즉슨 국내 증시가 여전히 업종 장세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종목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부분이겠죠. 네. 그러한 측면에서 종목 선별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장 마감 이후에 이슈가 나왔죠. 정부에서 이런 휴머노이드 전쟁을 이끌어 나갈 K연합군을 또 만들어 가겠다. 정부 정책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자료를 만든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뭐 자료에는 반영시키지 못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재료 때문에 종목들이 시간 내에서 상승을 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이 재료를 가지고 가장 강력한 상승을 보여준 종목이 앞서 수익
리뷰에서 말씀드렸던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그래서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까지 시장에서 명분을 가지고 주가 상승을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는 종목들은 또 차별화가 되고 있죠. 그런 말은 고점에 있는 종목들보다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이 주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그러한 측면에서 주목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뭐 어떤 섹터와 테마가 계속해서 좋다더라 하는 얘기들이 나오지만 그래도 그 안에 있는 모든 종목들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힘을 가진 종목들을 골라내는 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혼자서는 이런 종목들을 찾아보려고 했더니 내가 사는 종목만 기가 막히게 안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표님이 주시는 이런 밀착 종목, 방송 공략주들로 같이 한번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셨던 유일 로보틱스 정말 선취의 대표적인 종목이 됐습니다.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바로 사들였더니 그 다음에 나타나는 폭발적인 상승들 수익으로 만끽할 수 있는 종목이 됐죠. 현재도 보유 중이지만 90% 넘게 오른 종목이 됐고요. 아직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는 종목이 됐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을 대표님께서는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골라내시니까 대표님의 전략으로 여러분이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안에서도 그래도 로봇 관련주들 시세 분출하는 종목들이 많았는데 관련주들 중에서는 저희가 어떤 종목들을 조금 참고해 보는 게 좋을까요? 뭐 여러분들이 최근 가장 강력한 관심을 갖고 계신 종목이 되겠죠. 하이젠 R&M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최근 또 로봇 관련된 종목 중에서 뭐 대장주 역할을 했고 2월 6일 59,900원 고점을 찍고 강하게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평선 기준으로 21선에서 또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죠. 자, 해서 강력한 재료가 다시 한번 나왔고 시간 내에서 뭐 1, 2% 내외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내일 갭 상승을 할 것이 예상이 되죠.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런 강한 차익 매물이 나온 구간에서 상승한 이후에 다시 한번 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를 하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보고 있는데 로봇 관련주들 이번 주 이러한 흐름을 굉장히 또 유사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최근에 또 강세를 보였던 이 하이젠 R&M 그리고 클로봇 같은 종목들이 기존의 대장주 역할을 지속해서 보여줄 수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일정 구간 눌린 구간을 또 염두에 두면서 접근을 할 수 있는 구간이지만 이 종목 역시 강한 매물이 또 조금 전 나온 구간이고 추가적인 돌파에 대한 확신을 하기에는 아직 또 확인된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련주로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고 클로봇 마찬가지이죠. 이평선 기준으로 최근에 이 11선 구간에서 또 지지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하이젠 R&M과 굉장히 유사한 주가 위치이고 단기적으로 고점에서 밀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유지하는 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차트 흐름들은 대체로 봤을 때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물량을 추가적으로 털어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로봇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강력한 재료를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는지 혹은 이러한 또 좋은 재료를 명분으로 올린 이후에 털어내는지 주목을 해보는 좋은 관찰의 구간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관련주 두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물론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흐름을 살펴주시긴 했지만요. 보유자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미 올라가 버린 종목 말고 더 자리적으로, 위치적으로 좋은 종목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밀착 종목에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대표님이 옥석 가리기를 해서 가져오신 밀착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바로 밀착 취재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의 밀착 종목은 그러면 훨씬 더 아래쪽에서 탄탄하게 올라갈 준비를 하는 종목일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 주가 흐름을 잘 다졌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간략한 재료를 살펴보자면 SK 네트워크스 서비스와 로봇
공급 총판 계약 체결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SK텔레콤과 더불어서 SK 로봇 관련된 이슈들이 꾸준히 나와주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또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이다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지난해 상반기 이 모방 학습 기능을 국내 최초로 공개하면서 여타 또 로봇 종목들, 기업들과 일부 차별이 되는 재료를 갖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협동로봇 8과 제어 기반을 공급하는 경쟁 제조사와 차별성이 있는 특장점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굉장히 핵심적으로 힌트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차트 흐름까지 살펴볼 텐데 조금 긴 기간을 살펴보자면 현재 장기 평선 부근 3만 원대 위쪽에서 안착을 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 구간에서의 안착이 왜 중요하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전에 또 굉장히 행보를 했던 저점과 고점에 대한 확신이 있는 행보 구간을 다시 한번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로봇 섹터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점이겠죠. 그러한 흐름 속에서는 이렇게 행보를 한 흐름에 이어서 추가적인 돌파 시도 내지는 또 돌파를 할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또 긍정적인 포인트가 되겠죠. 해서 아래쪽에서 저점을 잘 다지고 변곡점을 만든 이후에 추세 변곡의 그 과정 중에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종목들 쫓아가기보다는 이렇게 주가 흐름을 잘 다지고 있는 종목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차트 흐름을 조금 더 보자면은 자, 3만 원대 위쪽으로 돌파하고 안착한 이후에 다시 한번 저점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죠. 자, 그래서 이 종목 사실 이전에 밀착 종목으로서 소개를 드리고 한번 또 공약을 했던 종목입니다. 해서 이 박스권 이용한 또 전략을 가져갔고 1차 목표가 달성한 이후에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반익절한 종목이죠. 해서 지금은 전량 정리를 한 종목인데 다시 한번 지금의 흐름을 이용해서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명확한 행보 구간을 보여주고 있고 저점과 또 고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고점 또 도달 가능성 염두에 두고 추가적인 돌파 가능성까지 전략으로서 드릴 수 있는 종목이다 보고 있습니다. 자, 해서 이 종목 박스통신망에서만 준비를 해드리고 있죠. 저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옵니다. 해서 이 종목 가져가시려면은 박스통신망 방송 중에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이 종목 공략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로봇 안에서 지금 당장 공략해 볼 수 있는 밀착 종목 만나봤습니다.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어느 정도 차별화된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나올 때 조금 더 탄탄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차트상의 흐름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바닥 다지고 나서 변곡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시점입니다. 바닥에서부터 살펴보자면 확실하게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죠. 추가적인 돌파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오늘의 밀착 종목으로 추가적인 상승은 여러분의 수익으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차트의 흐름도 보여드리기는 했지만 어떤 종목인지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할 건지 자세하게는 말씀드리지 않았죠. 더욱더 정확한 정보들은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오픈해 드릴 예정입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면 언제든지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열려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방금 전에 만나본 밀착 종목으로 극대화된 수익 한번 제대로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로봇은 마무리 지어보고요.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화와 관련해서 또 한 번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화 그룹주들 안 그래도 날개 달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호재성 이슈를 더해준 모습이죠. 북유럽 국가 중 한 곳과 방산 협력 논의를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 K방산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아직 2월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올해 말까지도 조금 끌고 갈 수 있는 섹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올해 말까지 본다기보다는 그건 너무 긴가요?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 이런 기존 강세 업종들이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고 네. 또 방산도 현재 굉장히 또 고점까지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눌린 종목들 말고도
드론 그리고 우주 항공과 더불어서 아, 재료가 실릴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과 엮이면서. 그래서 조금 사고를 다각화해서 좀 보셔야 유리하겠다 보고 있고 네. 뭐 지난 방송인가요? 앵커님께서 저한테 뭐 방산 관련주 하나 맞아요. 말씀해달라고 하셨을 때 제가 뭐라 했습니까? 한화와 관련된 거 살펴보면 좋겠다고 하셨었죠. 그렇죠. 저도 좀 소름 끼치게 그 이후에 지난주에 또 이 하나라는 그룹 자체가 테마를 이루면서 그렇죠. 그룹주 전반적으로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해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박스통신망에서는 제가 뭐 말로만 하나가 좋다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 엔진 그리고 하나 시스템 공약을 했죠. 그렇죠. 그러한 종목들로 지난주 이미 축제를 치렀는데 다시 한번 방산 관련된 종목 유망한 종목이 있어서 이렇게 이슈와 더불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아직 들어오지 못하셔서 이 축제의 방관자로서만 계신 분들 이제 주인공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로 방송 중에 박스통신망 입장하셔서 박스통신망의 축제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지난 방송을 보신 분들은 다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나 선관이 있으신 대표님이십니다. 방산과 관련해서 어느 쪽에 집중을 하면 좋겠냐라고 했더니 뭐 실적과 관련해서도 한화 쪽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로 그 다음에 기가 막히게 그룹주들이 다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이렇게 대표님의 전략과 함께 하시면 시장의 흐름에 딱 맞는 종목들 제대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산과 관련한 오늘의 밀착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바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밀착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대표님? 지금 바로 밀착 종목 보나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알겠습니다. 자, 밀착 종목 힌트 먼저 드리겠습니다. 재료적으로 봤을 때는 전술정보통신 체계 군수 사업이 핵심적인 재료이다 보시면 되겠고 지금 바로 뭐 검색 엔진에 또 검색해 보시면 종목명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전략이겠죠. 해서 이렇게 좋은 재료를 갖고 있고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 종목 지금부터 주목을 해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차트까지 바로 살펴보자면 자, 이 종목 뭐 드론 관련된 재료도 있고 또 전반적으로 군수 관련된 방위 산업 재료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전에는 테마성 재료가 굉장히 짙었고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또 중동 전쟁 같은 이슈를 가지고 굉장히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는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 지난 또 연말 10월 정도 상승 흐름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미 공략을 했던 이력이 있던 종목이죠. 개인적으로 좀 잘 알고 있다 하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종목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준비를 끝냈습니다. 캔들적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행보 구간에서 빼꼼 고개를 들었죠. 지금 구간 뭐 당장 내일 상승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 돌파 시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이전 저항 때까지 또 돌파 시도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해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내일 당장 뭐 두 자릿수를 상승을 하는 종목들은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일정 구간 가져갔을 때 두 자릿수 이상 상승률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이미 함께 하시고 계신 분들은 알고 있으니까 여전히 저와 함께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그 부분 잘 모르시겠죠. 오늘 방송 또 계기로 참여하셔가지고 저와 함께 이런 또 저점 구간에서도 저가 메리트가 있으면서 폭발적인 상승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함께 하시면서 지금의 상승장 국내 증시 힘이 좋을 때 또 저와 함께 좋은 수익률들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네, 방산과 관련된 오늘의 두 번째 밀착 종목 살펴봤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렇다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나중에는 실적 모멘텀까지 품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들어간다면 그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폭발적인 성장 우리가 수익으로 챙겨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방산 관련주들 사실 이미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많잖아요. 이 종목은 여태까지는 그럼 붙잡고 있는 무언가의 악재가 있었던 걸까요? 그렇지는 않고 또 테마성 재료가 짙던 종목이다 보니까 상승 흐름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이후에 또 적절한 가격 조정을 기간적으로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시장 흐름도 감안을 해야겠죠. 그렇죠. 오늘 제가 시황에서 국내 증시 굉장히 강한 흐름을 이어오는 흐름 속에 있었고 미국 경제 지표 같은
이런 이벤트를 감안했을 때 숨고르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 흐름이 왔을 때는 고점에 있는 종목에서 가장 먼저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했을 때는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이 특히 방산 플러스 드론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또 추가적인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밀착 종목 때가 안 왔던 것일 뿐 이제는 그 때가 온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정확한 정보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식광장은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